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이 합집합된 부분이 이렇게 싹싹싹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비로소 이게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의 타겟팅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초반에는 진행을 할 때 요거밖에 이만큼밖에 못 가져간다면서요. 그럼 손해 아닌가요? 아니죠. 이것도 못 가져가고 시작을 하는 마케팅보다 이만큼이라도 가져가고 하는 마케팅이 효율이 좋은 거죠.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본부 정경찬 마케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 주제는 페르소나인데요. 페르소나가 뭐냐면 이제 마케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타겟팅을 가져가야 되는지 좀 더 명확하게 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페르소나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초반 타겟팅에 굉장히 힘겨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얘기했던 그 페르소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왜 페르소나를 구성해 놓는 게 타겟팅 설정을 할 때 이제 좋은 역할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소나라고 이제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게 뭐야? 라고 하세요. 사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페르소나 하면은 뭐 자유의지, 뭐 독립된 인격체, 뭐 가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케팅에서 쓰는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그냥 한마디로 가짜 인물이에요. 내가 타겟팅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제대로 하기 위한 가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가짜 인물이 왜 필요하냐? 특히 초반에 이 페르소나라는 게 왜 필요하냐? 자, 보통 처음에 이제 브랜딩을 하고 이제 이거를 온라인이나 이렇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품이나 이 서비스를 판매할 이제 주 고객층이 있죠. 이 주 고객층을 우리가 이제 주 타겟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오피셜이 아닌 뇌피셜로만 처음에는 이제 장착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이는 이 식물, 우린 예를 들면 이런 식물 영양제나 아니면은 뭐 이런 작고 귀여운 다육이 작은 식물 플랜트를 파는 이커머스 업체라고 예를 들자면 뭐 보통 식물을 많이 키우는 거는 뭐 여성들이 많이 키우니까 우리는 뭐 특히 뭐 집에 오래 계시는 주부님들이 관리하기 편하니까 뭐 한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여성으로 잡자. 이러고 이제 마케팅을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30대에서 50대가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지? 그냥 이것만 계속 쭉 찾게 돼요. 이거를 광고하고 그냥 넓은 포지션을 가지고 가게 되면 광고비를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그만큼 효율이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이 식물이 아니더라도 뷰티, 뭐 의류, 전자기기 이런 것만 하더라도 넓은 타겟층 안에는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페르소나를 어떻게 대입하냐면 가짜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즉 이거를 원하는 우리 제품이나 우리 서비스를 원하는 가짜 인물을 만들어서 그걸 마케팅 내에, 광고 내에 녹여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녹여내는 게 초반에는 어떻게 하는지 어려우니까 오늘은 예시로 페르소나 적용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뭐 가장 많이 읽고 요즘 이제 코로나 그 마스크가 권고로 되면서 이제 뷰티 업계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뷰티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브랜드를 만들 거예요. 저는 뷰티 업계인데 색조 화장품을 파는 회사예요. 10대에서 30대 사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컬러감을 뭐 사용할 거고요. 뭐 립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섀도우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퍼스널 컬러에 맞는 뭐 펜네임이나 제품 네임을 정했어요 라는 이제 기본적인 브랜딩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10대에서 30대 그냥 두루뭉실하게 뭐 여성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여서 우리는 뭐 타겟이 이렇게 넓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광고하실 건데요? 10대는 어디에다 광고하실 거며 20대는 어디에다 광고하실 거며 30대는 어디에다 광고하실 건데요. 그래서 필요한 게 페르소나예요. 자, 우리는 10대에서 30대라는 이제 되게 너프한 상태의 타겟을 가지고 있죠. 이걸 일단 연령별로 쪼개볼게요. 제가 이제 성별로 쪼개지 않는 이유는 이제 뷰티에서 색조라고 하면은 주 고객층이 거의 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제 기본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대, 20대, 30대
일단 3개가 세분화가 됐네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마케팅을 적용을 할 거며 어떤 광고를 넣을 거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효율을 얻을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실행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예전에 있던 영상에 보면은 일단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타겟이 우리가 맞는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주 타겟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페르소나는 이걸 적용을 함으로써 그 단계를 조금 더 좁힐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는 10대 타깃을 어떻게 할 거냐면 10대 가짜 인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뭐 10대니까 뭐 이제 뭐 색조 화장이나 뭐 이런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 여성으로 18살의 A양이라는 가짜 인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녹이냐면 여기에 가짜 24시간을 붙여주시면 돼요. 얘는 보통 18살의 여자아이는 뭐 일어나 뭐 아침 하나 7시쯤에 일어나 7시쯤에 일어나서 아침은 거르고 뭐 얘가 일어나면 어떤 걸 할까? 일단 바로 씻을 거야. 씻는데 어떤 제품을 이용하냐면 엄청 하이한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뭐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많이 난 아니면 뭐 SNS 인플루언서들이 뭐 공구나 홍보하는 뭐 그런 제품 그런 클렌징이나 이런 제품으로 애는 씻을 거야. 그리고 아침 한 8시쯤에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학교를 갈 때 뭐 얘는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거 대중교통을 이용할 텐데 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일단 핸드폰은 아이폰을 쓸 거며 에어팟으로 음악을 듣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하는 거는 요즘 카톡은 잘 안 하고 뭐 요즘 어린애들은 뭐 페메나 뭐 DM으로 연락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주 사용 어플은 핸드폰으로 뭐 인스타그램을 할 거야. 이런 가짜 24시간을 주르륵 이렇게 나열합니다. 이렇게 뭐 그래서 학교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할 거면 뭐 아이돌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곧 있으면 고3이 되니까 고3 어떡하냐 이런 뭐 친구들과의 뭐 수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은 뭐 애들이랑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지 아니면 뭐 올리브영에 가서 어떤 걸 하는지 샘플을 어떤 걸 발라보는지 뭐 용돈을 모으면은 얘는 뭐 올리브영 할인할 때 가야겠지 뭐 이런 가짜 일상을 여기에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아, 얘는 모바일 광고를 해야 되네. 특히나 SNS, 인스타그램에 활용하는 시간, 이제 소요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바일 중에서도 SNS 광고를 해야 되네. 바이럴 같은 부분은 얘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SNS 내에 있는 팔로워 몇만 이상의 인플루언서에게 협찬을 넣으면 되겠다. 10대는 우리가 이렇게 광고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이 가짜 인격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뇌피셜로 넣은 가짜 24시간을 넣어줬을 뿐인데 우리는 10대 타겟으로 어떤 광고를 하면 되고 어떤 바이럴을 하면 되고 특히나 얘네들은 용돈을 모아서 물건을 사거나 부모님한테 화장품을 계속 사달라고 쪼르면 혼나니까 할인가를 많이 넣는 소재를 넣으면 되겠구나. 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야. 10대 애들은 이런 걸 더 좋아하는구나. 자, 그럼 10대 페르소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걸 기반으로 광고를 시작해 볼 겁니다. 뭐 퍼센테이지, 뭐 할인에 대한 프로모션 소재 만들었고 이거 저희가 메타로 광고할 거고요. SNS니까요. SNS가 메타로 광고를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 중에는 뭐 10대 애들이 뭐 좋아하는 10대 여자애기들이 좋아하는 팔로워 한 8만 이상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그 협찬 업체에다가 바이럴 협찬을 한 10건 정도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추가 프로모션으로 뭐 좋아요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오피셜 계정을 뭐 팔로우 한다거나 추첨해서 선물을 주기로 해가지고 팔로워 수도 많이 모았어요. 이런 거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광고를 진행할 거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광고를 진행했더니 예상한 대로 맞네요? 라고 하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이런 뭐 인플루언서보다는 뭐 15만 명 이상의 애들한테만 더 잘 먹히더라고요. 이런 차이점은 조금씩 좁혀가면서 보완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페르소나를 만든 상태에서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 합집합되는 부분이 나올 텐데 여기를 점차 늘려가시는 겁니다. 여기 아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8만에서 10만 정도의 인플루언서를 썼는데 실제로 효과를 본 거는 15만이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액션값만 조금씩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같이 운영을 했는데 5대5로 뭐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이 될 때 제일 많은 효과를 보이는 거는 인스타그램이 뭐 80% 이상이었다.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비율을 바꿔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요 합집합된 부분이 이렇게 싹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비로소 이게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의 타겟팅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초반에는 진행을 할 때 이만큼밖에 못 가지고 간다면서요. 그럼 손해 아닌가요?
아니죠. 이것도 못 가져가고 시작을 하는 마케팅보다 이만큼이라도 가져가고 하는 마케팅이 효율이 좋은 거죠. 왜? 우리는 앞서 얘기한 대로 그 모든 테스트 기간을 생각했던 페르소나 하나만으로 가지고 갔는데, 자, 페르소나의 중요성 이제 아시겠나요? 20대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보통 20대라고 하면은 이제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너무 넓게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학생 분류와 아니면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 분류를 나눠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은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했던 10대에서 조금만 더 연령층을 높이면 된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생들도 아직 경제적 여유가 많은 편이 아니면 뭐 용돈을 받고 살거나 아직 학생이라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취준생이나 사회초년생처럼 이제 갓 사회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잡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20대는 한 26에서 7 정도로 해보죠. 26에서 27 사이의 여성으로 B씨라는 이제 가짜 인물을 하나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인물의 24시간을 또 이제 집어 넣어 보는 겁니다. 이분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입사한 지 뭐 한 3개월?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입사 3개월 차여서 아직은 회사에 대한 로망이 살짝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사 로망도 있긴 하지만 아주 군기도 바짝 들어있는 상태예요. 절대 지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뭐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실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또 다른 액션을 하는 그런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소비. 그럼 이 사람의 하루는 어떨까? 보통 뭐 아직 자차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되 한 6시 한 30분쯤에 이제 30분에서 45분쯤에 기상을 해서 출근 준비를 하는데, 이분은 약간 향수나 아니면 보여지는 브랜드가 있는 뷰티 쪽들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샤넬 쿠션, 디올 립, 생로랑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 있는 거를 좀 사용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봤을 때 이제 가방 같은 걸 들어도 이제 학생 때처럼 단순한 백팩보다는 그래도 중저가 정도의 그래도 브랜드성 가지고 있지만 가격이 한 30만 원 이상 넘어가지 않은 어느 정도 중저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많이 소비한다라고 가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똑같이 지하철을 탈 거고요. 출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어떤 걸 하냐라는 이런 액션들을 세분해가지고 가짜 일상을 넣어주세요. 뭐 아직 회사에 대한 로망이 있다 보니까 뭐 회사에서 쓰는 뭐 회사 사내 메신저라든지 아니면 뭐 지메일이라든지 이런 메일류를 자주 본다. 초반에는 그런 걸 한 20분 정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처음에 같이 스터디를 했던 동기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은 뭐 인스타나 뭐 SNS를 통해서 그런 걸 한다. 그리고 이제 어린 애들처럼 뭐 DM이나 이런 걸 하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뭐 사회적 사람들과 이제 연락하는 게 더 잘해졌기 때문에 카톡 사용이 더 늘어났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매체를 선택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확연히 볼 수 있죠. 자, 사내 업무 아까 얘기했던 뭐 네이톤이든 뭐 지메일이든 할 수 있으니까 여긴 지메일 같은 경우는 구글, SNS 똑같이 메타, 그리고 카톡은 뭐 카톡 내에 있는 비즈보드라던가 아니면 모먼치 같은 카톡 광고들. 출근 언제까지 하냐면 한 7시 한 50분 정도의 지하철 타서 8시 한 45분 정도에 회사에 도착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량이 1시간 정도, 약 1시간 정도. 회사에 도착하고 나서는 핸드폰보다는 PC를 주로 사용할 겁니다. 자, 9시부터 점심시간인 뭐 한 12시 전까지는 PC 사용량이 늘었으며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혼자서 카페를 찾는 시간이 달려서 이때는 모바일, 그리고 다시 1시부터 퇴근 시간까지는 PC. 이런 사용량에 대해서 넣을 수가 있겠죠. 아까 10대와 다른 점을 보자면 20대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PC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 아까와 다르게 뭘 할 수 있나요? 매체 나왔죠? 어떤 광고를 할 줄 나왔어요. 이분은 브랜드를 강조하는, 이 브랜드가 단순 10대들이 쓰는 중저가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엄청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밖에 내놨을 때 쪽팔리지 않는 그런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PC 사용량이 있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이걸 구분지어할 수 있겠죠. 파워링크라던가 뭐 구글이라던가 이런 거 지면, 특히나 메타 같은 건 지면을 선택을 했을 때 이걸 PC에 노출할지 아니면 모바일에만 노출할지 이런 부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설정을 함으로써 광고에 대한 효율성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만들었던 페르소나와 실제 액션을 해봤을 때 합집합을 먼저 찾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통하는 부분이구나. 이건 그대로 가지고 가고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 점심시간에는 뭐 예를 들면 모바일 사용량이 많아서 이때는 모바일 광고를 돌렸는데 PC 사용량이 그래도 좀 더 높더라. 라던가 아니면 PC 카톡 사용량이 높을 줄 알았는데 PC 카톡보다는
이 시간 안에서는 아직 그래도 직장인들은 카톡은 모바일로 사용한다더라.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광고 비율을 나눌 수가 있겠죠. 좀 더 효과가 있는 쪽으로. 지금까지 저는 단순하게 그냥 뷰티 업종이고요. 뭐 10대부터 30대까지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면 특히 뭐 저는 뭐 퍼스널 컬러들 펜네임이나 이런 거 잡았고 그냥 색조 화장품 파는 회사입니다. 라고 가정을 했어요. 여기서 맨 처음에 저한테 준 거는 10대에서 30대 그냥 고루 분포된 타깃이요. 이거밖에 없지만 저는 10대, 20대, 30대 분류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10대들은 10대를 타격할 때는 어떤 소재를 쓰고 어떤 매체를 쓰고 그리고 모바일 광고를 할 건지 PC 광고를 할 건지 20대만 해도 브랜드를 강조한 소재를 쓴다. 왜냐하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는 자유로울 것이며 대신 이제 사회적 위치가 생겼기 때문에 브랜드의 가치나 아니면 뭐 금액적인 거에 대한 보여주기라던가 쇼잉이 좀 더 필요할 나이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가짜 인물의 가짜 일상을 넣어놓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광고 효율을 내기까지 시간을 충분히 단축시켰어요. 제가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타겟팅은 무조건 너프하게 잡는 게 아니라 너프하게 잡아놓은 타겟팅 안에서 어떤 인물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타겟팅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타겟팅하고 요거를 나눠줘야지 처음에 마케팅을 시작하실 때 효율을 내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실 거예요. 계속해서 뭐 페르소나 얘기는 했지만 아니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페르소나에 대해서.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몰랐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몰랐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마케팅을 준비를 하면서 자기 브랜드의 위치를 알고 지금 어느 정도의 아이덴티티가 잡혔고 그 안에 타겟은 요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짜 인물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좀 더 쉬워지실 겁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데 저는 뷰티 업체가 아니고 아니 뭐 식품이라던가 아니면은 타겟층은 확실한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이제 제 마케터 페이지 들어가셔서 문의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을 다 해드리니까 편하게 물어봐 주시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뭐 오늘은 단순하게 페르소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은 뭐 상세 페이지라던가 아니면 소재에서 왜 이런 텍스트가 필요한지 차이점을 만드는데 차이점을 찾을 수 없겠다. 타 브랜드에 비해서 차이점을 찾기가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도 쉽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찍어 나가려고 하는데 나는 영상 올라오기까지 참을성이 없어. 예를 들어준 업체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우리 업체에 대해서는 얘기해주지 않아서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초반에 페르소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타겟팅 범위를 진짜 그냥 무책임하게 너무 넓게만 잡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셨죠? 오늘 영상 보신 걸로 타겟팅 세분화를 제대로 하셔서 여러분의 마케팅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